치열한 주식시장,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 속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승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1일 스칼렛 요원 고은별입니다. 네, 주식전쟁 히든 방송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말 동안 연일 악재가 펼쳐지면서 오늘 시장도 정말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전장 그러한 이슈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하락 출발했었죠. 다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상승 전환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이 차차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좌 역시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직도 아프다, 아직도 멍들어 있다면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서 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연고들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친구 검색을 해주시면 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서 투자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여러분들의 계좌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르락 내리락 쉼없이 흔들리는 장세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감잡기 힘든 날이 연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대박으로 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드킨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장대 양봉의 기운 또 고스란히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주말 동안에 또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특히나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이 지난 9월에 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을 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 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어떤 업종을 잡아야 되고 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또 오늘 방송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히든 종목에서 제가 오늘 또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 가져왔습니다. 선물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오늘 히든 방송 또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레드게임 전문가님과 50분 최대한 알차게 보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너무나도 짧죠. 저희가 또 히든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주식 전쟁 4글자 검색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주시면 정말 예쁘네요. 네, 레드게임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빨간색 발을 꾹 눌러주세요. 전문가님께서 주식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정말 많은 시장 어떠한 이슈를 좀 주목해 봐야 하는지 탑3 알아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드킨 전문가님이 보는 오늘장 핫이슈 탑3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3는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1차 확진자가 아니고 N차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변동성이 점점 심한 장세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미크론이 여전히 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역시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이슈들이 반영이 됐
됐을 때 이렇게 변동성이 큰 흐름이 나타나곤 합니다. 기존에 이 언급이 됐었던 그런 변이 바이러스 또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준 만큼 이 변동성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이게 바라봐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감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종으로 인해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이게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만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런 사전 출판 단계라는 점도 이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드리자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됐었죠. 그리고 남아공 연구팀 쪽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사이에 이 자세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이는 만큼 이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 또한 안정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 부분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는 좀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걸까요? 네,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여전히 이 연구팀 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또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또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업종 또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종을 잡아야 할지 잘 모르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주 주말부터 늦으면 다음 주까지 이 남아공 쪽에서 이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 만큼 대략 한 일주일 정도는 시장의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발 단기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연구팀의 결과가 나오고 오미크론이 상당 부분 그럼 해소가 된다면 연말에 좀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연말 랠리라고 하면은 산타 랠리가 있죠. 네. 네, 저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연말이라고 하면은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특히나 작년 말부터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생겨났죠. 원자재라던가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의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실적을 개선해 나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연간 이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 나가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은 배당금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보이는 만큼 배당금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산타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우리 시장 산타랠리 그리고 연초랠리까지 쭉 이어져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레드킨 전문가님의 탑2는요.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입니다. 네, 중국의 헝다그룹이 결국에는 디폴트에 대해서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헝다그룹도 그룹인데 제2의 헝다그룹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 좀 우려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이슈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쪽 수급이 받쳐주면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우려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헝다그룹과 관련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이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 업체고요. 그동안에 문화발식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중국 쪽에서 강력한 부동산 개발 업체 대출 규제를 내세우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헝다그룹의 부채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부채 추산 규모가 36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파산 위기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이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홍콩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2억 6천만 달러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라고 헝다그룹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헝다그룹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이 디폴트 우려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또 영향을 받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사 양광백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헝다그룹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이게 좀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지만 오늘은 국내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 게 이미 9월에 이 헝다그룹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시장에서는 새로운 거에 대한 이 움직임이 더 크지 이미 반영이 된 것들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크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겠는 게 이 중국 정부 쪽에서도 이 헝다그룹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광둥성 정부라던가 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이런 정부의 관계 부처들이 헝다그룹을 좀 돕기 위해서 이런 디폴트 충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만큼 헝다발에 대한 우려감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헝다발 우려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긍정적이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언급을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국에서 이렇게 부동산 위기가 계속이 된다면은 내년 4분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큰 만큼 이 세계 경제 성장률 또한 0.7%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정부 쪽에서 나섰고 또 정부 쪽에서 나선 만큼 이 관련된 문제들이 점차 해소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중국의 이슈가 우리에게도 큰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 그 자체라던가 일본,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역시나 홍콩이나 중국 시장에 네.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이 주가가 17%나 급락세를 보이면서 네.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중국 시장 또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은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오미크론 쪽에 더 부각이 되면서 네. 좀 약보합권에 머물긴 했지만 이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보니까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1.7%가량 밀린 채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헝다그룹발 이슈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드킨 전문가님의 오늘의 탑1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1입니다. 롤러코스터 장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롤러코스터 장세다. 정말 요즘 우리 시장을 딱 말해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어지러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또 급등락이 막 오락가락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역시나 업종을 잡기도 어렵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을
있을까요?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오미크론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소식에 이 지수가 전반적으로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선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지수가 눌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또 업종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큰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코스피가 또 지지를 받으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던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골라서 이 매매를 하신다면은 비교적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정적이게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 시장에서 최근에 핫했던 업종들이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하고 NFT잖아요. 이렇게 테마성을 띠는 그런 업종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본다면은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국내 주력 산업들, 뭐 반도체라던가 배터리, 뭐 OLED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또 수급이 몰리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사실 뭐 10만 전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7%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큼 외국인하고 이 기관 수급이 몰리는 업종들을 본다면은 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선 실적주와 배당주 위주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차가워지는 만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배당주에 슬슬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적 개선주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계절 또 12월, 1월 달에는 배당주에 대한 뭐 관심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배당주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배당주라고 한다면 은행주하고 보험주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죠. 네. 근데 그중에서 저는 보험주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게 네. 보험주가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주 위주로 저는 이 배당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주 위주로 배당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험주 체크해 봤으니까요. 이번엔 실적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주 중에 뭐 OLED나 이런 거 다양한 거 말씀해 주셨지만 네. 최선호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네.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나 부품주 이런 종목들도 같이 실적이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물론 그런 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낮을 수는 있지만 꾸준히 실적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연말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OLED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적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주가 또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OLED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주 중에서는 보험 관련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그리고 OLED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핫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한 지금 어떠한 업종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레드킨 전문가님께서 꼽으신 오늘 시장의 승부처 두 가지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종은요, 폴더블 관련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 보험 관련주네요.
네, 폴더블과 보험 관련 업종을 꼽았는데요. 먼저 폴더블 관련 업종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분기에 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꼽으신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주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하게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높은 종목들도 많은 만큼 오늘 이 폴더블폰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우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폴더블폰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뭐 신제품도 출시가 되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3분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위가 중국의 화웨이인데 이 화웨이는 6% 정도로 해서 이 삼성전자와 큰 격차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4분기에도 이 점유율을 확대해서 아예 이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관련해서는 거의 한 독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이 반도체 부품 수급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이 전자기기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폴더블폰과 관련한 반도체 부품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9월 들어서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뭐 주요 생산 기지가 문을 닫기도 했고요.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이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 글로벌 공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정세에 접어들 걸로 보이고요. 2분기에 들어서는 출하량이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또한 충분히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폴더블폰 출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좀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폴더블폰 시장이 위축될 걸로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또 원활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관련해서 신제품 2개를 내놨잖아요. Z 폴드 3하고 Z 플립 3. 이 3분기에만 총 300만 대를 출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분기에는 400만 대로 3분기에 비해서 100만 대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올해는 총 출하량이 800만 대였는데 내년에는 출하량이 2천만 대로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보이고, 2023년에는 3,500만 대 넘게 출하될 걸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이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개성 등 앞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이슈가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BH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BH는 오늘 좀 변동성이 큰 장세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하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의 중요한 이 부품인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 또한 또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에 있는 주요 IT 업체들에게 이 부품을 제공하고 공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폴더블폰이 또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BH는 내년까지도 이 실적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와 대비를 했을 때 23%,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폰과 관련된 라인업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서도 프로하고 프로 맥스의 반응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종목이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북미 고객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고객사가 많은 만큼 매출을 증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북미 쪽으로도 앞으로 이 고객사양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견조하게 이 실적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BH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PI 첨단 소재를 이야기를 했는데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왜 선택하신 거예요? 네, 이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네.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수급도 받쳐주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 이름처럼 PI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쟁사와 대비를 했을 때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 가동 목표로 해서 경북 구미에 있는 신규 생산 시설을 증설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공장을 증설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생산 능력을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그럴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은 실적에 있어서나 뭐 성장에 있어서 수익성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에 PI 가격이 대략 한 최소 10% 이상 인상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PI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이 가격이 인상될 걸로 보이는 만큼 내년 실적 또한 건조하게 증가해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긍정적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PI 첨단 소재가 그동안에 이 스마트폰 쪽에 의존도가 컸다면은 앞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라던가 5G 이런 쪽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다원화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용하게 또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시면은 대략 한 121선 구간에서는 저항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증권가 평균 목표가가 69,200원대예요. 지금 현재가가 49,950원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보험 업종인데요. 보험 업종 역시나 배당 기대감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 잘 파악하셨네요. 네. 배당 기대감이 또 이 연말에 들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보험주 관련해서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우선 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에 따라서 테이퍼링 가속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오미크론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이 파월 의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강화가 될 거고 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험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물론 기준금리가 이 코로나19 이후로 워낙 많이 내린 만큼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또 내년까지도 인상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단기금리가 움직이면 역시나 이 장기금리도 함께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역시 채권금리 상승은 은행주하고 보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보험주를 제가 더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채권금리 인상이 고스란히 운용평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보험주들이 사실 꾸준히 이 실적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배당금도 작년에 비해서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배당금 날짜가 다가오는 시점까지 해서 배당 나기 전까지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뭐 기대감도 반영이 됐고 배당금을 받으려는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배당금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 배당금에 따른 기대감에서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매수 시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둘째 주 후반부터 셋째 주까지는 주가가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셔서 둘째 주 후반부터 셋째 주까지 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는 전략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특징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징주를 하고 방송 말미에 탑픽도 뽑잖아요. 네. 제가 장dwi나 앵커에게 듣기로는 네.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맞추신 분들한테 네. 선물을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도 선물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산타 같다고 옷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네. 산타 랠리와 같은 선물 드리길 기도를 하도록 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관련 점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보험 관련주로 삼성생명을 꼽았습니다. 수많은 보험 관련주 중에 삼성생명을 꼽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보험업계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관련주로 가져왔거든요. 이 보험사에 특히나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한 달 사이에 최저 2%대에서 5%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품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인상이 됐다는 거는 역시나 이 보험업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내년에 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다면은 한 6%에서 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한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토스가 아무래도 빅테크 관련해서 대표 주자인 만큼 이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생명이 이에 따라서 뭐 보험 상담이라던가 상품 가입, 보험금 청구 등 이런 새로운 보험 판매 프로세스를 개발해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 수익률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좀 주가가 연말까지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 6.6%로 전망이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실적이 명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은 만큼 언제까지나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작년보다는 또 이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2배 이상 높아질 걸로 보이는 만큼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보사로 삼성생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화재 보험사에서는 또 메리츠 화재를 꼽아 주셨어요. 메리츠 화재를 뽑으신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 보험 관련주들이 수혜주일지 아니면 피해주일지 조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메리츠 화재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 차 운행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면서 사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손해율이 낮아졌을 때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성향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올해 들어서 자사주 취득을 무려 4차례나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고 주가에 긍정적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함께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연간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보이고 4분기를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3분기만 했을 때 작년 연간 영업이익하고 똑같은데 4분기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에 정말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보이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이유로 들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 주목해야 되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레드킨 전문가님의 중간 점검 종목들, 중간 점검 해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과연 어떠한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와,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액션스퀘어예요. 11월 29일 정말 최근 딱 일주일 전에 말씀해줬던 종목인데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36%의 최고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오늘 달성한 거더라고요. 네. 네. 전일 상한가 마감하고 오늘도 26% 급등 흐름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전문가님.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 종목이 금방 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거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수익 소식을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8,000원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딱 이 8,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10,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워낙 또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좀 매물이 쌓여있다 보니까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목표가로는 일단은 10,000원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와 연결이 됩니다. 신작 모멘텀이 역시나 게임주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이 액션스퀘어가 MB를 또 출시하게 되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MB이 원래 서버 숫자가 30이었는데 58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버 숫자를 늘린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이용자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MB는 11개 언어로 출시된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로는 10,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10,000원까지 다시 한번 슈팅을 누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황금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페스아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 지난달 말씀해 주셨습니다. 54,900원 터치하면서 1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네, 반도체주 아까 전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연말까지는 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목표가로는 55,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2배나 증가할 걸로 보이고 연간 영업이익 또한 작년에 비해서 무려 3배가 증가할 걸로 보이는 만큼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목표가 상향해서 5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을 안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최고가 51,400원을 터치하면서 4%의 상승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엔터주들이 요즘에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좀 개인들만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많이 사들였는데 그 흐름이 조금은 부진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엔터주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가 이번에 오프라인 콘서트 소식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신인이 또 데뷔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확대에 굉장히 긍정적이게 반영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급의 흐름이 조금 끊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트와이스라던가 그런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AS 시간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레드킨 전문가님의 오늘장 업종 중에 탑픽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레드킨 전문가님의 레드 기운이 가득한 장대 양봉의 기운이 가득한 종목 탑픽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탑픽 종목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 동양생명. 네, 두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청자분들께서 힌트 좀 달라고 해주셨는데 네. 정답 맞추신 분 계십니다. 긴장하시고요. 아, 네. 네, 긴장 그렇다면은 아닙니다. 먼저 폴더블 폰의 탑픽 종목인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사실 뭐 시청자분들은 네. 많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히든 방송을 통해서 선물 종목으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한 번 나간 적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 종목은 뭐 폴더폰 관련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뭐 반도체 관련된 소재, 디스플레이용 소재, OLED 소재 이런 다양한 소재를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번에 뭐 폴더블폰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규 아이폰과 삼성전자 폴더블폰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적 또한 견조하게 증가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846억 원, 영업이익이 937억 원으로 각각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44% 그리고 1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적 모멘텀도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 종목이 또 재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OLED 관련된 이 소재가 또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이 TV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들어섰을 때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고 조정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WOLED TV용 패널 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녹스 첨단 소재 또한 이 관련된 소재를 또 생산을 확대해 나가면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395억 원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 내년 정도에 이 신축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게 좀 이 긍정적이게 볼 수가 있는 게 그만큼 이 종목이 자본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이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과 대비를 했을 때 19%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 회사 측에서는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뭐 임차 비용 절감이라던가 경영 효율화, 근무 환경 개선, 벤처타운 조성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신축 이후에 수익성을 개선해 낼 걸로 전망이 됩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차트도 깔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이 121선을 타면서 지지를 꾸준히 단단하게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정고점 구간인 44,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연말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가 돌파하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목표가 손절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줬는데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OLED와 관련된 이슈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초가 이하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6,000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양생명인데요. 배당이 잘 나오나요? 네,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모두 다 반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또 실적이 증가할 걸로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내 생명보험사 중에서 최초로 증시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동안의 이 소비자 인지도를 꾸준히
쌓아오기도 했고요. 이 보장성 수입 보험료가 확대됨에 따라서 운용 자산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간 실적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걸로 보이는데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금융지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90억 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 것도 실적에 긍정적이게 반영될 걸로 보이고요. 점진적으로 배당 성향을 올리는 배당 정책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6.1%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올해 연간 당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2,545억 원입니다. 작년과 대비를 했을 때 무려 10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실적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제가 금리 인상, 이 보험주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만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또 은행의 예금 금리처럼 고객에게 지급이 되는 이자로 시중금리와 연동을 해서 적용되는 이런 공시 이율이 또 이 상승세를 보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시 이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조심스럽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60일선 구간에서는 좀 저항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좀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 부각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구간인 이 7,500원까지 상승 추세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이탈한 6,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생명 보험사에 대한 그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2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드디어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아, 네. 긴장이 되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뭐 윙크도 있고 하트도 있고 총 쏴주세요. 사랑의 하트 총알 쏴주세요. 아, 이러한 네. 이야기가 많은데 네. 저희 윙크와 함께 네. 네, 사과 하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윙크도요, 윙크도. 윙크요? 네. 네. 이게 손을 이렇게 사랑의 총알을 날리시는데 네. 지금 손가락이 조금 떨리셨습니다. 네. 그 흔들리는 마음. 네. 오늘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레드퀸 전문가님의 사랑의 총알을 고스란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탑픽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트와 함께 저희도 이별을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히든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히든 방송 어떠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이 변동성이 큰 장세를 제가 거친 파도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역시나 진주가 나오기 마련이죠. 이런 진주 같은 종목들 어떻게 발굴해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업종들을 잡아야 하는지 그와 관련된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꾸준히 이 선물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주 종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진주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히든 방송 통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고민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소통을 해나가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방송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무료 히든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주식 전쟁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레드킨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요. 방송에 함께 하셔서 이 흙탕물 같은 진흙 같은 주식 전쟁 속에서 네,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와, 오늘도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이제 정말 스칼렛 요원이 함께 출동을 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